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챔스 16강 1차전 PSV 원정에서 7대1 대승을 거두며 여유로운 점수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부분들과 기록들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노팅엄전 이후 일주일 동안 휴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베스트 11을 가동했습니다. 여전히 스털링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메리노가 톱으로 나오면서 이번에도 펄스9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리노가 내려와서 볼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경기 내내 꾸준히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팅엄전과 마찬가지로 메리노가 만든 공간을 주로 라이스와 은화네리가 공략했습니다. 특히 라이스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장악하면서 많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라이스가 트로사르에게 가볍게 패스를 주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메리노가 센스 있게 뒷발로 잘 돌려줬고 라이스가 공을 잘 지켜 득점에 성공했지만 아쉽게 옵사이드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메리노가 전문 공격수 역할은 해주지 못하지만 압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 부족으로 주력이 딸려 느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 압박의 시작 역할을 잘했습니다. 왼쪽 센터백으로 가는 패스기를 막으면서 압박을 시작해 상대를 오른쪽 구석으로 몰아넣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톱으로서 첫 선발 경기인 웨스트햄전만 타겟맨 역할이었고 그 뒤 두 경기 동안 펄스9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래도 득점이 한 명한테 몰려있지 않고 여러 선수에게 나눠져 있던 팀이었던 만큼 메리노가 펄스9 역할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르티넬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마 펄스9 메리노를 주전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번의 슈팅 중 8번의 유효 슈팅, 7골을 뽑아내면서 마무리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골이 오픈 플레이에서 나왔고 무작정 크로스만 올려서 만든 득점도 아니라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득점 장면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만 뽑아보겠습니다. 팀버의 선제골 장면에서 트로사르가 손짓을 합니다. 앞에 공간이 비어있으니 라이스 보고 내 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스가 손짓을 보고 바로 반응에 달려나가고 반대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왼발로 먼 쪽을 노려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공격 쪽에서의 약속된 움직임의 퀄리티를 더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의 득점 장면에서는 칼라피오리의 패스로 시작하는데 잘 보면 파티, 웨데고르는 물론이고 메리노와 라이스도 좌측으로 지원을 가지 않습니다. 연습된 패턴으로 컷백을 노린 건지 아무튼 트로사르와 칼라피오리 두 선수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7골을 넣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8명의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주전 공격수 대부분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창의성과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부상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팀 전체가 공격에 기여하는 방법을 사용해 최근 몇 주간 해결하지 못했던 득점력 저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다가올 8강에서는 부상자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경기처럼 팀 전체가 공격을 분담하는 모습을 유지한다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득점이 많았던 경기인 만큼 새로운 기록도 많이 세웠습니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원정 경기에서 7골 이상 넣은 최초의 팀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로도 단일 경기 최다 득점입니다. 아스날의 마지막 7골은 2012년 12월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을 7대3으로 이긴 경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선수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은화네리와 스켈리를 선발로 내세우며 2014년 9월 갈라타사라이전 베예린과 체인버스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10대 선수 2명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두 번째 득점이었던 스켈리와 은화네리의 합작골은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잉글랜드 10대 선수들이 합작한 득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으로 은화네리는
챔스 최연소 토너먼트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스켈리부터 보겠습니다. 메리노의 패스가 차단되고 웨데고르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면서 PSV가 공격 템포를 올립니다. 여기서 스켈리가 막지 못하더라도 마갈량이스가 충분히 커버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스켈리는 유니폼까지 잡아당기며 찬스를 저지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켈리에게 불리한 수비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돌아뛰는 선수를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스켈리는 주저하지 않고 미리 태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클이 공에는 거의 컨택이 없다 싶은 태클이었어서 파울이 선언됐고 PSV 선수들은 경고감 아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후 전반 35분 만에 칼라피오리와 교체되며 빠르게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데뷔전 교체 전에 벤치에서 받았던 경고 말고는 첫 14경기 동안 경고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 9경기 동안 퇴장만 2개인데다 경고도 2개입니다. 울브스전 퇴장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경고는 나올 만한 상황이었고 최근 경고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다 보니 충분히 고칠 수 있겠지만 실력으로는 바로 주전을 먹을만 하니까 빠르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팀버도 경고에 관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버는 5대1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시간 제한으로 경고를 받았고 그 후 화이트와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경고는 챔스에서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세 번째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차전은 화이트와 로테이션을 가져간다 해도 8강 1차전에서 경고를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8강 1차전에서 경고를 받는다면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시간 지연으로 경고를 받은 건 팀버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합니다. 파울을 얻어서 프리킥을 처리하려 했는데 PSV 선수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리하려 했는데 더 가까이 와버리면서 팀버 입장에선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여기서 휘슬을 불어버립니다. 이 캡처된 장면이 휘슬 불기 0.1초 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팀버에게 경고를 줘버립니다. 팀버가 이번엔 억울했지만 리그에서 이번 시즌 경고를 7개나 받으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영리하게 플레이해서 경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방할 만한 상황이 많지 않았고 PSV의 압박이 강하지 않아 빌드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후반 막판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며 흐름을 가져왔고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PSV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처단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공중경합 6번 중 5번을 승리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고 공격 가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화네리에게 어시스트를 하나 했지만 영구누적 위험으로 35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불필요한 파울로 PK를 허용했고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잠잠했으나 후반전에는 공격 포인트를 3개나 기록하며 잘하던 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크로스를 올려줬고 경기 내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스켈리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골을 넣었고 PSV 수비진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했으며 웨데고르에게 어시스트도 하나 제공했습니다. 침착한 마무리로 한 골을 추가하며 몇 차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트로사르와 멋진 투맨 게임을 보여줬고 경기 막판 득점까지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볼 소유권을 잃을 때도 뭘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8번 역할을 계속 맡으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뭘 보여주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팀버가 70분이 되기 전 경고를 받았는데 좀 더 빨리 투입돼서 감각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라이스,
워스트는 파티입니다. 챔스 토너먼트 원정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이기게 되면서 2차전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체 선수들의 감각을 올려주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맨유 원정을 떠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